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이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날씨도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특히 장사를 시작할 때는 제품을 중점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 제품을 고를 때, 사업 아이템을 고를 때 보통 제품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해요. 그렇죠? 근데 뭐 단순하게 그냥 뭐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많은데 조회수는 많이 일어나는데 파는 경쟁자 수가 적거나, 그리고 제품 가격을 조사를 했을 때 원가죠. 가령 뭐 중국의 타오바오나 1688에서 들여오는 가격을 조사했을 때 마진이 실제 팔리고 있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마진의 폭이 클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죠. 마진폭, 그리고 경쟁도, 그렇죠? 근데 이런 방법을 말고 좀 더 사업을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령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봤어요. 이 혼자 사는 남성의 최대 걱정거리는 외로움, 그리고 여성은 경제력. 이 기사를 봤을 때 저희가 사업가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아티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를 한번 봅시다. 그냥 제목만 봐도 혼자 사는 남성의 최대 걱정거리는 외로움, 그리고 여성은 경제력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저희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 사는 남성의 최대 걱정거리 외로움. 그럼 외로움을 어떻게 사업가들은 해결을 할까요? 그렇죠? 이거에 앞서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썼던 얘기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사를 바탕으로 그냥 뒤집어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결혼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냉혹하게 말하면은,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난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많잖아요. 저희 막 별거 하는 부부들부터 해서. 그 부부들이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고 사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 외로우니까 또 다른 여자를 찾기가 또 귀찮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리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가령 이제 경력이 단절돼 버렸어요. 결혼을 하고 애를 갖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굉장히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근데 자,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사업가들이 발견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남자들의 외로움,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여기 또 있어요. 이 기사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 혼자 사는 남성들은 외로움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은 반면에 여성은 경제력 유지와 안전을 걱정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원하는 거가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그렇죠? 경제력과 안전을 생각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하니까. 그 니즈가 있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남녀 공통적 1인 가구의 주거 특성을 반영하듯 주거 생활에 대한 걱정,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나타났네요. 이런 통계들을 여러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다양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뽑을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그러면은 남성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특히 요즘 이제 키덜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성인 용품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다 음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것만 봐도 사실 어떤 이런 욕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가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게임이 진짜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렇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죠. 타 취미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외로운 남자들이 그냥 게임에 집중해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외로움을 잠시나마 게임을 통해서 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음주, 술을 마시면서 그래서 혼술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 밖에서 그냥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마시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혼자 마시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고 혼자 즐기는 겁니다. 그 뭐 도박 시장, 그쵸? 예. 그리고 뭐 피규어 이런 거, RC카, 뭐 드론, 뭐 이런 것 등의 장난감 키덜트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이런 뭔가 인간의 본질적인 외로움에 대한 욕구, 특히 남성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유사 성매매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토킹바, 외로우니까 남자들이 돈이 있어도 막 여자들한테 지친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자기만 그냥 막 일방적으로 달래주기를 원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토킹바, 토킹클럽 뭐 이런 데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여자들이랑 그냥 수다를 떨면서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유사 성매매업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다 이런 니즈를, 본질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사업가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을 한번 볼까요? 여자들의 안전. 제가 여기서 갑자기 든 아이디어인데, 사실 저희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세콤을 다 쓰실 거예요. 특히 사무실에서도 다 세콤이 설치가 돼 있고, 이게 우리가 공권력인 경찰의 서비스에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있지만 뭔가 시간차도 존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내 재산이나 그런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설 경비 업체들도 쓰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게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제 장사를 하고 물건들이 있고 귀중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니즈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비즈니스의 한 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자들이 지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특히 원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게 노출이 되니까 많아져 보이는 건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둘 다인 것 같기도 해요.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핸드폰이 아니라 그 도어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문을 세게 흔들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알람이 날아가는 그런 도어락 장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세게 막 이렇게 흔들면은, 그러니까 뭔가 저항에 대한 그런 게 인지가 되면은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평소보다 과다한 소음 센서로 리포팅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디바이스를 뭐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에서 시제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 개발해서 판매를 하면은 좀 그래도 팔리지 않을까?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여성분들이 뭐 호신 용품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 갑작스런 뭐 위험에 처하면은 잘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고 바로 해결이 되는 그런 솔루션을 제안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이게 사업가들이 뭔가 사회적인 현상들이나 통계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거시적인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제품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런 거대 시장의 이 본질적인 니즈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바로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이제 그렇죠. 혼자 사는 여성들의 걱정거리는 경제력 걱정도 많이 하죠. 예. 경제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여성들. 예. 결혼 안 하면 사실 경력 단절의 위험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생계를 어느 정도 그래도 전문직인 여성 같은 경우들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을 한다는 거. 결혼한 사람이 만약에 이혼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경력 단절된 여성일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식의 시장이 존재할까요?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 가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진입장벽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 가령 학습지 선생님들 이런 거 조금 뭐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작은 비즈니스에 속하죠. 그리고 다단계 판매업. 다단계가 저는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거를 이상한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뭐 사재기를 하게 강제로 만들거나 이런 게 나쁜 거지. 뉴스킨이나 아메이 이런 거 저는 제품에 전혀 문제도 없고 좋은 제품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 그래서 뉴스킨의 뷰티 컨설턴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화장품 자체가 여성의 시장이다 보니까 큰 진입 장벽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자본도 없이. 예,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보험 판매업. 전 보험 세일즈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젊었을 때 거기에서 잘 파시는 대부분의 분들 그리고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 대부분 보면은 여성분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점차 그 남자 그런 재무 컨설턴트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보험업 같은 경우, 보험 영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세일즈 마인드가 있다면은. 그럼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진입장벽 없이 큰 돈은 벌지 못할지언정 해결하는 비즈니스는 망하지 않아요. 진짜로.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콜센터 이런 것들, 콜센터 영업 이런 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거지만 사실 별다른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요런 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관점, 예,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이 그냥 지금 이 기사 똑같은 기사를 우리가 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동시에 막 떠오릅니다.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혼자 사는 남성의 최대 걱정거리는 외로움, 여성은 경제력. 요 한 맥락만 봐도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기본 니즈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접근할 수도 있다. 거시적인 방법으로 사업에 접근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또 미시적으로 그렇게 제품 쪽으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가령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성 호신용 그런 제품들, 그렇죠? 경보 알람이나 뭐 자동으로 뭐 경찰서로 신고가 되는 거나 긴급 출동 뭐 이런 것들 되는 것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런 노인 요양시설업이라던가 실버 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진짜 유망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본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을 보면은 5년 뒤 한국이 보인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뭔가 되는 거를 한국에 바로 가져와 가지고 사업화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저는 일본이 발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그 인구의 그 구조가 연령대에 따라서 뭐 종 모양 뭐 이렇게 막 변하잖아요. 노령 인구가 지금 많아지고 지금 출생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이제 출생률이 떨어졌어요. 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령 뭔가 이런 시기를 앞서 겪은 나라들, 예. 이제는 뭐 우리나라 기술적으로 봐도 일본에 크게 뒤지지도 않죠. 예. 특히 IT 기술 같은 것들은. 예. 하지만 이런 것들, 인류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 사람들의 소비 성향과 그리고 경기의 변화에 따른 그런 사람들의 반응들을 일본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 가면은 미국 시장을 조금 사업가의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본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일본에서 실제로 한 1년 반 정도 살기도 했고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긴 했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오피스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예, 저의 이 70평 멋있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메이트를 찾고 있어요. 예, 좀 전에도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분 같이 사용을 하시기로 하셨고요. 온라인 쇼핑몰, 그 신발 쇼핑몰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 아무튼 되게 재미난 신발 시장, 매니아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리셀러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 또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아니면은 저같이 이제 컨텐츠 사업을 하거나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5분, 5분 정도를 더 뽑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6명에서 한 8명 정도까지를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